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24강 API 세 번째 시간 타이머 클래스하고 스트링 토커나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는 클래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어떠한 로직이 실행되는 거고요. 스트링 토커나이저, 토큰이란 게 뭐 분할, 나누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특정한 문자열을 특정한 구분자를 이용해서 쭉 나눌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머 클래스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어떤 일이 실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컨트롤러는 1시간으로 설정하면 1시간마다 보일러가 작동하고, 선풍기 타이머를 40분으로 설정하면 40분 뒤에 선풍기가 오프됩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시간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빈번히 사용합니다. 자, 자바에서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은 타이머 클래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게 타이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타이머 태스크 클래스가 있는데요. 타이머 클래스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타이머 태스크 객체가 작동됩니다. 단 타이머 태스크 객체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타이머 태스크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볼게요. 타이머 객체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타이머 태스크가 작동합니다. 즉 타이머가 어떠한 시간을 컨트롤하고 그 시간이 해당 시간이 되면 타이머 태스크에서 일을 하는 거죠. 로직이 수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타이머 태스크는 추상 클래스래요. 즉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서 추상 클래스를 익스텐즈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먼저 21-1 언더바 ex1 타이머 태스크 예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가세요. 예제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 자, 소스를 보시면 4개의 클래스가 보이고요. 자, 메인 클래스는 호출부니까 일단 여기다가 생략을 해놓고, 저 보시면 먼저 타이머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타이머 클래스가 있고 타이머 태스크 클래스가 이렇게 2개,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보기 좋게 조금 나눠 볼게요. 자, 요 2개가 오른쪽에 2개 클래스가 타이머 태스크,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 로직이 수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 클래스, 타이머 ex가 시간을 컨트롤 해주는 녀석이고요. 자, 보시면 타이머 ex, 그죠? 타이머 ex 뒤에 throw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예외 처리에 관한 거니까 일단 요렇게만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throw interrupted exception. 자, 요거는 요렇게 있다고만 그냥 알고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sysout를 일단 찍고 있어요. 그죠? 요걸 찍고, 그 다음에 타이머 객체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태스크에서 ex 타이머 태스크 1번이 누구냐면 여기죠. 오른쪽에 있는 애. 그 다음에 2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링 했는데 T1 처음에 만든 객체에 2000을 줘줬고요. 그 다음에 T2에는 만이란 걸 줘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슬립 이란 거 해줬고 sysout이라고 했습니다. 자, 길지 않은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클래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머 태스크 1이 있어요. ex 타이머 태스크 1은 타이머 태스크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아까 PPT 장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타이머 태스크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상속을 받아요. 누가? ex 타이머 태스크 1이 ex 타이머 태스크 2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머 태스크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상속을 받으면 꼭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메소드가 하나가 보여요. 뭐냐면 run입니다. 자, 요 메소드 안에 내용이 바로 실제로 어떠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바로 수행을 하게 될 로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은 여기서 간단하게 sysout으로 찍고 있습니다. ex 타이머 태스크 1 이곳에 작업이 실행됩니다.
띄웠고요. 타이머 태스크 2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머 태스크를 상속 받아가지고 꼭 추상 메소드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런을 갖다가 우리가 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되고요. 얘를 갖다가 sys out으로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머 태스크 1번이라는 일, 해야 되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태스크 2라는 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실행되는지는 run 메소드 안에 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로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자, 일단 타이머 클래스로부터 타이머 객체를 만듭니다. 요 객체를 만들 때는 좀 특이하게 매개 변수로 불리언 값을 넣어줘요. true, false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 태스크 t1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 타이머 태스크 1. 자, ex 타이머 태스크 1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욕인데 타입이 그냥 타이머 태스크예요. 가능하죠. 왜? 익스텐즈를 받기를 타이머 태스크를 받았으니까 상위 슈퍼 클래스의 타입을 데이터 타입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t1은 new ex 타이머 태스크 1 생성자 호출해갖고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생성자 없죠. 생성자 없어도 디폴트 생성자 JVM이 컴파일 시점에 만들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자 바로 호출해서 우리가 타이머 태스크 ex 타이머 태스크 1 객체 만들어서 t1에다가 우리가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ex 타이머 태스크 2도 만들어서 이렇게 t2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요거 앞에 데이터 타입,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체를 만들었지만 그 객체가 슈퍼 클래스, 상속을 받고 있는 슈퍼 클래스의 객체 타입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다가 맨 위쪽에서 먼저 처음에 만든 타이머 객체 있죠. 그 타이머 객체에 스케줄링을 해줘요. 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해라. 그죠? 자, 먼저 매개 변수로 두 개를 던지는데 뒤쪽에 있는 매개 변수부터 보기로 합니다. 자, 뒤쪽에 있는 게 2000이에요. 2000. 그죠? 자, 뒤쪽에 있는 게 시간을 나타내는데 시간을 나타낼 때 여기 단위가 밀리언 세컨드입니다. 즉 2000이란 밀리언 세컨드. 그죠? 이걸 1000으로 나누면 2초 되겠죠. 2초. 2초 후에 T1의 일이 T1의 태스크가 실행을 하게 해라 라고 우리가 스케줄링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타이머야 스케줄링을 해줘라. 어떻게? 2초 후에 T1이 누구예요? EX 타이머 태스크 1 객체죠. 여기에 있는 일을 해라. 자, 여기에 있는 일 뭐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런 메소드 안에 있는 로직이 수행된다고요. 즉 2초 후에 sys out println으로 ex 타이머 태스크 1 이곳에 작업이 실행됩니다. 요 로직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타이머 스케줄 T2, 그 다음에 여기는 만입니다. 만이니까 뒤에 세 자리 딱 띄면 10초 후에 T2의 일이 작업이 수행되라라고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자, T2는 EX 타이머 태스크 2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run 메소드 찾아서 run 메소드 안에 실행되니까 EX 타이머 태스크 2 이곳에 작업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실행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read sleep 11,000이에요. 11초 이렇게 뒤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작업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아직 스레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위에서부터 쭉 작업이 내려다가 11초 동안 여기서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다음에 계속 실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타임 시간별로 한번 보면은 먼저 웃는 요거 문자열 찍어주고요. 찍고 타이머 객체 생성했고 EX 타이머 태스크 1 실제로 작업을 하는 작업 내용 클래스 로부터 객체 생성했고요. 마찬가지로 태스크2 객체 생성했고 다음에 스케줄링 합니다. 타이머.스케줄을 스케줄을 하기를 2초 후에 T1을 실행해라. 그 다음에 10초 후에 T2를 실행해라. 그죠? 자, 스레드 슬립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때 얘네들 실행 안 했는데 요 로직 다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찍는 거 보려고 11초 동안, 요게 10초니까 얘보다 약간 더 크면 되겠죠. 11초 동안 잠시 웨이팅 걸어주는 겁니다. 잠시 웨이팅 걸어줬다가 여기서 다시 끝으로 얘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문자열 찍고 종료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 컨트롤 키 누르고 F11을 누르면 실행되는 거 볼게요. 그러면 자, 웃는 모습 찍었고요. 2초 후에 자, 태스크 1 찍었고요.
다음에 10초 후에 좀 기다리시면 10초 후에 태스크 2 찍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문자열 찍고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타이머 기능은 구현 쉬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어떤 로직은 타이머 태스크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고요. 만들면 자동적으로 run 메소드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run 메소드 안에다가 내가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 로직을 여러분이 쭉 프로그램 해주시면 되고요. 타이머 태스크 to도 마찬가지죠. 타이머 태스크 상속받아서 run 메소드에 쭉 이렇게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타이머 객체 만들고요. 자, 요 앞에 있는 true는 뭐냐면 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데모를 갖다가 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모를 갖다가 프로그램이 다 종료하면 종료해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설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요 프로그램이 다 끝났어요. 로직이 여기면 끝나죠. 다 끝났는데도 계속 메모리상에 상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true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깊이 있는 내용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타이머 객체를 만들 때 안쪽에다 true를 해줘야지 모든 로직이 다 끝나면 JVM에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완벽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로직 태스크 1, 태스크 2 객체 생성해서 타이머 태스크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T1, T2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이죠. 자, 타이머에다가 스케줄링을 하는데 타이머 1은 2초 후에 실행을 해라. 타임 태스크 2는 10초 후에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쭉 내려오고 슬립 주고 이렇게 다시 끝나는 문자를 찍어주면 실행될 때 이렇게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초 후에 찍고 10초 후에 또 밑에 있는 거 태스크 2번 내용 찍고요. 다음에 종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요. 그래서 타이머는 타이머하고 타이머 태스크 두 개 같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스트링 토커나이저,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자, 토큰이란 건 뭔가 분할하고 뭔가 나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스트링을 문자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데이터에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떤 구분자는 있는데 쫙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문자열로 그걸 분할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회원 명단이 있는데 1000명의 회원 명단이 다 콤마로 분할해서 쫙 하나의 문자로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1000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때 일정한 규칙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쭉 나눠 나가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스크린 토커나이저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것도 보시면 자, 스트링 첫 번째 문자열이 오늘 날씨는 춥고, 그죠? 콤마 찍고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금은 긴 문자열이 있어요. 자, 스트링 2는 2014 슬래시 그 다음에 12 슬래시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띄어쓰기가 이렇게 있고요. 띄어쓰기가 있고, 두 번째 문자열에는 띄어쓰기가 없는 대신 뭔가 이렇게 슬래시로 이렇게 문자열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을 찍으면 그냥 이렇게 찍혀요. 오늘 날씨는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열 찍으면 2014년 12월 25일 똑같이 찍고 있습니다. 자, 근데 토커나이저 객체를 클래스로부터 생성을 할 때 스트링 토커나이저에서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매개변수 해당 문자열만 넣어주면 어떻게 찍히느냐? 띄어쓰기 있죠. 띄어쓰기. 문자열이 갖고 있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문자열을 분할시켜 줍니다. 자, 첫 번째 매개변수로 문자열만 집어 던진다. 매개변수로 그러면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을 계속 다 나눠줍니다. 자, 두 번째 생성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문자열을 주고 콤마하고 다음 두 번째 매개변수로 해당 내가 원하는 문자로 다 구분자로 나눠 달라 해서 슬래시를 주면
슬래시를 찾아요. 그래서 슬래시를 찾아갖고 슬래시 기준으로 문자를 이렇게 3개 2014,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5 3개의 문자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볼게요. 자, 토커나이저 1 문자 열수. 그래서 토커나이저 1은 보니까 띄어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띄어쓰기 기준으로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토큰스 몇 개로 나눴는지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눴죠. 그러면 총 문자열은 문자 나눠져서 나오는 값은 3개, 4개, 5개, 6개, 7개 문자열 7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면 카운트 토큰스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커나이저 2는 슬래시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슬래시를 줬죠. 그러니까 카운트를 세보면 얘는 하나, 둘, 3개겠죠. 그래서 3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어요. while문. 자, while문 우리 반복문 할 때 살펴봤었죠. 토커나이저 1의 has more 토큰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토큰 1번을 갖다가 이렇게 자, 좀 깨끗이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지우고 다시 보면 자, 토큰 1번은 매개 변수가 문자열만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띄어쓰기 기준으로 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있는데 자, 요 메소드가 뭐냐? has more tokens 더 이상의 그 이상의 다음 토큰이 있으면 true예요. 자, 처음에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어요. 볼 때 토커나이저 1번에 has more tokens 요 다음에 이렇게 옮기면 토큰이 있죠. 그러면 true를 반환해줘요. 그리고 얘가 화살표가 여기 오게됩니다. 이제 요 글자를. 그래서 sys out.println을 이용해서 토커나이저 1번에 next 토큰 요 토큰 지금 해당되는 토큰을 찍어라. 출력을 해라. 그래서 오늘이란 게 찍힌 거고요. 자, true니까 while문 true니까 이거 찍고 다시 올라가 있죠. 또 has more tokens 그럼 여기다가 여기로 가겠죠. 요 다음 토큰이 있네요. 그러면 또 true 반환해서 next 토큰 가지고 또 찍어요. 뭐를? 날씨는. 그죠? 그래서 날씨는 찍고 다음에 true였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has more tokens 하니까 또 있네요. 그죠? 그러면 next 토큰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has more tokens하고 next 토큰을 이용해서 다음 토큰이 있느냐? 있으면 next 토큰 다음 거 찍어라. 이렇게 해서 while문 어디까지? 맨 끝에까지 돌 수가 있겠죠. 토큰으로 분할해 놓은 값에 맨 끝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씨는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토큰을 다 찍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토큰 2 마찬가지예요. 토큰 2도 has more tokens하고 next 토큰을 갖고 이용을 해보니까 자, 얘는 슬래시 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2014, 12, 25죠. 그러니까 3개니까 이렇게 3번 돌겠죠. while문이 3번 돌면서 2014, 12, 25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예제 한번 간단한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클립스가 여기 있죠. 네. 자, 이클립스 닫고요.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토커나이저. 자, 자바 프로젝트로서 스트링 ex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패키지 com.java.ex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자, 다음에 메인 메소드 만들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트링을 하나 줄게요. str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오늘 날씨는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다음에 똑같이 string str2를 해주는데 2014 얘는 슬러시 그 다음에 12 슬러시 뭐 25인가요? 네, 이렇게 해줄게요. 자, 다음에 스트링 토커나이저 객체 생성할게요. 스트링
토크나이저 1번이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new 연산자 이용해서 스트링 토크나이저 생성하는데 str 1번을 주는데 요 매개 변수만 그냥 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개 변수만 주면 어떻게 띄어쓰기 기준으로 글자가 분할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토크나이저 또 객체 생성하는데 토크나이저 이번엔 2번으로 할게요. 스트링 토크나이저 주는데 이번에는 str 2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주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구분자를 슬러시로 해서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순간 토크나이저 1과 토크나이저 2에는 다 분할된 토크나이저 애들이 객체들이 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while문을 가지고 한번 쭉 출력을 해볼게요. 자, 토크나이저 1번에 해즈모아 토큰 다음 토큰이 있으면 아래 문을 실행을 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sysout으로 토크나이저 1번에 next 다음 문자 출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밑에 while문을 주는데 토크나이저 2번에 hasMore와 토큰 그 다음에 sysout으로 또 찍겠습니다. 토크나이저 2번 점 next 다음 문자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코딩을 하면 자, 보시면 토크나이저 1번과 토크나이저 2번 객체 생성할 때 매개 변수 이용해서 다 분리했습니다. 토크나이저 1번은 띄어쓰기로, 토크나이저 2번은 슬래시로 분리했고요. 그거 분리되어 있는 거 hasMore와 tokens 다음 토큰이 있으면 true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갖다 대면 얘 반응값이 불리언이에요. 불리언 나오죠? 불리언이기 때문에 true이면 while문 안에 있는 문이 수행이 되는 거고 false이면 나오겠죠 그냥. 그래서 있네요. 있으니까 토크나이저 1번 next 토큰 다음 토큰 출력을 해주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로직으로 쭉 갑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 날씨는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가 한 줄로 한 행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개행됐기 때문에 ln으로 개행되고 나눠졌기 때문에 하나씩 출력되고요. 2014 12월 25일도 다 이렇게 토큰 처리되어 갖고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간단한 거 알아봤는데 타이머 클래스하고 스트링 토크나이저 알아봤습니다. 타이머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타이머 관련된 클래스들이 자바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좀 많이 넉넉히 잡으시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를 나누는데 이거는 정말 약방의 감축식으로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문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문자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이 토크나이저 기능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